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. 4.15 총선을 42일 앞둔 지난 3월 4일이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69일 만에 2017년 3월에 구속된 이후 1069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편지는 옥중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자필로 편지를 썼고요.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대독하는 형식이었습니다. 자필 편지가 공개된 후에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유 변호사가 공개한 편지 글씨체가 박 전 대통령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사실 어떻습니까? 이제 요번에 나오는 네. 이제 3월 17일 발간되는 월간조선이 40주년 네. 기념 특별호인데 그거를 맞이했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애청자들께 알려야죠. 네. 그러니까 그 40주년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간 자필로 쓴 메모장을 입수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200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호박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분 공개가 돼 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호박넷이 지금 폐쇄되면서 이 글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.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. 그래서 저는 김의정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부터 요거를 입수를 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자필 편지라고 그러죠. 그거와 이 공책에 자필로 쓴 이 글씨는 글씨체가 똑같았습니다.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같다. 예,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참 귀중한 자료 입수하셨는데 그 노트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? 그게 이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의 생각을 키워준 글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제목처럼 본인이 과거에 읽은 책 그리고 어떤 누구의 명인의 말 이런 거를 모아서 본인의 사색 그런 걸 모아서 이제 자필로 옮긴 거죠. 공책에.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겠네요.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나이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다. 이렇게 생각할 만큼 흥미로운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. 좀 기억나시는 거 몇 가지 좀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사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진짜다 아니다 이걸 밝히기 전에 사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방송에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에서 거의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. 수첩공주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얻었죠. 근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과 메모를 이렇게 중요시했는지 그거를 예상해 볼 만한 내용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. 박 전 대통령 수첩 공주 되는 게 사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. 사실이 아닌가요? 어떤가요?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1년 11월 11일 자필 노트에 횡거 선생이 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. 이제 내용을 잠시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오직 의리의 도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. 비록 험난한 일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이에 대처해 마음이 형통하고 의욕하지 않으면 비록 험난하더라도 반드시 풀릴 수 있고 성과가 있을 것이다. 이런 내용을 이제 적었더라고요. 횡거 선생이 한 말을. 이 글하고 수첩은 또 무슨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? 그러니까요. 요게 딱 들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횡거 선생의 이름이 장제고 자가 자후라고 하는데 자는 이제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집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또 이름처럼 지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호가 횡거인데 장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횡거진 현대 섬서성의 미현 횡거를 말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살아갖고 이제 이 사람을 횡거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횡거 선생이 하필 메모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. 메모의 달인. 그는 횡거 선생은 무언가 깨달으면 시공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기록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문방사호가 준비되어 있었다. 횡거 선생님 메모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몽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. 그렇죠. 이제 정몽이라는 책을 제가
솔직히 창피하지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. 네. 하지만 쓴 거는 알고 있고요. 네. 그 이제 그런 책을 썼고 이 횡거 선생의 글을 적으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모 이렇게 아버지한테 배운 네. 것도 있고 메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.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횡거 선생의 쓴 글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사람은 오직 의리의 도만 알아야 한다.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오직 의리 이거를 중요시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뭐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오른팔 정권의 2인자한테 그렇죠. 총탄에 맞아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의리와 도를 강조한 횡거 선생의 글을 여기 적지 않았느냐. 그리고 이 글을 적으면서 횡거 선생이 메모광이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았나.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메모의 달인이었던 횡거 선생의 네.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정말 사실 그분께서 많이 감명을 받은 모양입니다. 네. 그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의 그 여당인 네. 노무현 문재인 세력에게 네. 사실 수첩 공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이었죠. 당시 그 새누리당 네.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수첩 공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사실 시작은 야당에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 별명이 싫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